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잖아요. 알려드린 대로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원하던 그 돈이 내 통장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테크를 쉽게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배수장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 그리고 그 돈을 굴리는 것, 이야기만 들어오면 딱 쉬워 보이잖아요. 뭐 하면 그냥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첫 단계, 돈을 모으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딱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그래요. 아껴야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그게 없으니까,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니까 돈을 모으는 것부터가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돈을 모으는 것, 그리고 돈을 굴려서 내가 원하는 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단계별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총 5단계고요 1단계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계별로 올라가셔야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1단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저축량을 늘려야 되는 단계예요. 자, 저축량을 늘리는 데에는 3가지 정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따지면 3가지란 얘기고요. 자, 1단계에서 첫 번째 디테일은 이유를 아는 겁니다. 벌써부터 뭐가 좀 어렵죠? 나는 분명히 재테크 잘하려고 영상을 클릭한 건데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축량을 늘리는 이유라는 게 사실 뭐 유튜브 영상 한두 개 봐가지고 재테크 해봐야겠다, 뭐 영상 넘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이만큼이 있는데 갭이 이만큼 있구나, 이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계기가 생기는 단계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모아야겠다 생각을 했으면 목표를 뭔가 숫자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사겠다라고 했으면 수도권 아파트가 얼마고 내가 목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대출은 얼마가 나온다, 그래서 저축량을 얼마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긴 하는데 내가 예적금 요즘 뭐 높긴 하지만 예전 같으면 1, 2%짜리 요즘엔 3, 4%짜리로는 택도 없겠구나, 그래서 난 투자를 배워야겠다, 이러면 이제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 거고요. 저축량을 늘려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자, 동기부여라는 게 그냥 유튜브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내 목표가 뭔지,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내가 가려고 한다면 내 상황에서 뭐가 부족한지 이거를 따져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동기부여를 엄청 받았어요. 내가 아파트 사야겠다, 저기 목동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야겠다, 거기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그 동기부여가 사실은 사람이라면 내가 뭘 하고자 한다고 넣어뒀다 하더라도 그걸 반복할 수가 없어요. 지루함을 느끼고 귀찮아집니다. 헬스장을 그냥 혼자 가야겠다 맘먹어도 작심삼일 하잖아요. 운동해야겠다, 뭐 그래도 당연한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작심삼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당연히 재테크를 할 때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동기부여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돼요.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죠. 재테크를 하다 보면 내가 가입 당시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미루고 그냥 내가 하던 거 하는 겁니다. 그냥 자동이체를 걸어서 이 돈을 여기에 넣는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돈은 청약저축에 넣는다, 보험료 낸다, 자동이체 다 걸어두는 겁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가고자 한 목표를 계속 갈 수 있고요, 동기부여가 지속될 수가 있는 거죠. 자, 30억짜리 아파트냐 아니면 남들이 그냥 쓰는 것처럼 쓰고 사느냐, 이거의 기로에 놓인 거기 때문에 이제 아끼기의 선택이 그렇게 궁상맞은 뜻이 아니라는 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내 상황에 최대한 저축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항목별로 가계부를 싹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진짜 2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증권사랑 친해지는 단계예요. 일단 증권사랑 친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증권사를 해야 되냐, 증권사 광고하는 거냐 하실 텐데 뭐 광고 아닙니다. 뭐든지 그 시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단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만약에 뭐 20km로 차가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차선 변경이 어려워. 차선 변경 안 할 건가요? 자, 20km로 가다가 이게 안전해 보이니까 평생 20km만 다닐 수 있나요?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주차하기 힘들어. 주차 안 할 건가요? 조금씩 힘들어도 배우고 레벨업 할 거잖아요. 차선 바꾸다가 뒤따라온 차한테 욕도 한번 먹어보고 주차하다가 벽도 살짝 긁어보고 그러면서 운전 배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처음에 비싼 차 안 타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을 익히면 우리가 운전을 배우듯이 자신감이 붙는 순간이 와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증권사랑 친해져야지 여러 가지 그 다음 스텝들을 밟을 수가 있어요. 장외 채권, 단기 채권, ETF, MMF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금이랑 여기저기 동네에 있는 뭐 시골은행들이랑 비교하면 이런 것들의 이율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익률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채권 ETF에 투자했다? 그러면 예적금 수익률이랑 거의 비슷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라도 단기채권 ETF로 선택하면 내가 투자를 해보니까 증권사 수수료라는 걸 누가 가져가는구나, 내가 투자해보니까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ETF는 가격이 오르는구나, 가격이 내리는구나, ETF라는 거에 투자를 하니까 누군가 대신해서 이걸 구성을 해주고 이렇게 투자하니까 이렇게 수익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체감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배운다고 할 때 용어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책으로 지식 엄청 많이 습득하시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도 기술이어서 자동차 운전하는 기술처럼 실제로 해봐야지 몸에 얻어지는 것, 그리고 체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랑 친해지는 이 단계를 꼭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 3단계는요 분산 투자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투자는 손실을 가장 줄이는 투자 방법이에요. 이렇게 투자를 먼저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최대한 걷다 넘어지지 않고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미국 주식을 뭐 30년 보유하겠다든지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해서 나 죽을 때까지 갖고 간다든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제 주변도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뭐 일반적인 직장인들,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인생의 흐름상 목돈이 특정한 어떤 기간에 나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배움을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아이를 대학에 보낼 수도 있고 은퇴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또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결혼 자금을 지원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미국 주식이든 삼성전자든 우량한 곳에 그냥 넣어버리면, 그것도 한 곳에 몰빵을 한다고 한다면 좀 곤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안전하다는 투자, 뭐 금 투자든 달러 투자든 그것만 투자를 했으면 장기적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자산에 몰빵을 한다? 이거는 무슨 우량한 투자 자산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것을 섞어서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투자 방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만약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넘어서 1억 원으로 넘어가겠다, 이걸 이제 빨리빨리 해서 뭔가 다른 부동산이든 뭐 창업이든 이런 걸 넘어가겠다 하면 무조건 포트폴리오는 정말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4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단계는 이제 투자법을 배우는 단계예요. 포트폴리오 투자는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정적이고 손실이 아주 줄여진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떠나서 연평균 10%의 수익을 돌파해야겠다, 이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하다면 4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4단계는 투자법을 배우는 단계인데요. 자, 이제 투자라는 이 두 글자만 본다면 딱 하나인 것 같지만 투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뭐 기간으로 나누자면 단기, 중기, 장기 투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제 투자 종목을 고르는 방식에 따라서 가치 투자로 나눌 수도 있고요, 성장주 투자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치 투자를 해야겠다, 그리고 중기 투자해야겠다, 가치 주식을 장기 투자해야겠다, 가치로 단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이런 투자법을 배워서 매수랑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배운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삼성전자에 계속 매수를 하겠다, S&P 500 나스닥에 그냥 계속 투자하겠다, 매수하겠다, 이거는 투자 방법이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언제 매도할지가 정확히 있어야 돼. 이거를 배우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시간별로 나눠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를 배운다. 그래서 연평균 10%의 수익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뭐 1억이든 10억이든 가는데 정말 중요한 단계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5단계는 큰 돈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처음 제대로 투자법을 배운다면 한 10,000원, 20,000원밖에 투자 못해요. 아주 작은 돈, 뭐 10만원, 뭐 진짜 커도 100만원, 이 정도밖에 투자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투자법을 올바르게 투자를 해서 5%든 10%든 내게 되면 실제로 내가 1억까지 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큰 도움은 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투자금을 늘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확 갈려요. 개인차가 심합니다. 4단계까지 오면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생기고 자신감이 좀 붙어요. 뭐 주식이 좋다, 부동산이 좋다, 주식 중에도 해외 주식이 좋다, 아니면 뭐 나는 환율 투자가 좋다, 이렇게 파가 갈립니다. 본인 성향에 맞는 곳으로, 더 자신이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게 5단계예요. 그러면서 위에 3단계인 분산 투자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재테크를 마치는 순간까지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이 목표했던 억 단위의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5단계예요.
많은 투자처를 경험해보라는 이야기는 꾸준히 해왔어요. 저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쨌든 뭐가 됐든 해야 됩니다. 꼭 위의 내용을 순서대로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